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린 BTS RM의 기사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뭐 음악 활동이 아니라 아트 컬렉팅이라는 걸로 이렇게 네, 이름이 알려졌다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홍지혜 디렉터께서도 보셨어요, 혹시? 아, 그럼요. 이런 거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네. 보시면서 이렇게 스크랩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원문으로 원문으로 보셨어요? 전문을 우린 읽었습니다. 조금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어때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문으로 우선은 보니까. 제목은요. 네. 보이밴드 슈퍼스타 RM의 새로운 역할. 예술 후원자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너무 심각한데요, 제목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뉴욕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나왔어요. 24일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으로는 25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간에 이미 다 좀 관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인지 이게 한국 언론에 많이 소개는 됐는데 굉장히 짧게 단편적으로만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양이 얼마나 돼요, 기사가? 양이요. 제가 보니까 8,000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다 이제 번역해가지고 기사 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A4 용지 3장 정도인데 네.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을 조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같이 읽으면서 논의를 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영어 선생님이 원문 읽어주고 해석한 거 얘기해주고 제가 원문은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네. 번역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기사가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중략하면서 읽어볼게요. 예. 첫 소개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뉴욕 맨하탄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처음 방문했던 건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 녹화를 위해서였다. 이제 이게 2020년 얘기일 거고요. 예. 지난해 말 RM은 민간인 신분으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돌아왔다. 여기를 왜 갔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 나는 그냥 표를 사는 방문객일 뿐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메트로노스 기차를 타고 허드슨밸리에 위치한 미니멀리즘 아트의 성지 디아비콘으로 향했다. 유토피아였다고 그는 말했다. 디아비콘은 RM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만의 아트 컬렉션을 만들고 아트 스페이스를 오픈할 생각을 하면서 들른 전 세계 예술 여행 여정 중 가장 최근에 들른 곳이고 BTS의 열렬한 팬 아미들은 그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그가 방문하는 장소의 출석률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 네. 디아비콘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뉴욕 맨하튼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 비컨시의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미술관인데요. 네. 2003년에 오픈을 했고 광활한 대지에 굉장히 커다란 창을 지닌 이제 과자 박스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은 도널드 저드, 리처드 세라, 온 카와라 등의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RM이 다녀와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팬들이 많이 찾아간 거죠. 일종의 팬들 입장에서는 RM이 다녀간 곳이니까 네. 성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지 순례를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따라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이 갔던 곳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를 그쵸. 성지순례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게 그 아이돌을 좋아해본 기억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그 RM 김남준 씨가 다녀갔던
베니스의 윤영근 전시를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같은 포즈를 그거 취해서. 하신 거네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네. 네. 하여튼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레는 일이죠. 네, 성질내는. 그렇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후원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전에 본인 소장품을 빌려준 얘기.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을 기부해서 절판된 미술 도서가 다시 재발행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예. 문화예술위원회가 RM을 올해의 예술 후원자로 선정했다는 얘기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RM이 예술을 사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러면서 뭐 이메일을 보낸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M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세계적 영향력은 거의 헤아릴 수 없는 범위에 있다. BTS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천만 명이 넘었고 RM의 인스타그램은 3,7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이 팔로워가 20만이라고 하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난 여름에 아트바제 그 아트페어 방문한 여정을 기록한 그 브이로그는 거의 6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예술 세계에서 어쩌면 RM은 꿈의 홍보 대사인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마침 어제 또 RM이 그 인스타그램에 윤영근 작품 전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윤 is only 윤이라고 쓴 이 포스팅이 지금은 24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 제가 네. 오늘 한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 379만 건의 좋아요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379만 번 받는 거예요? 네. 좋아요가요. 지금은 아마 당연히 400만 건은 넘었을 것 같고 그 순수예술의 세계가 사실은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셀럽들이 뭔가의 행동을 할 때 그게 다소 어렵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팬들이 셀럽들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좀 열정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사 내용 소개해 주실 때요. 네. 이게 또 어디서 보도했더라? 다시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러세요?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하나? 네. 우리나라 그 아무리 방탄소년단이지만 네. 우리나라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런 건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외신을 통해서 이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오히려 그쵸, 보도를 했어야 될 얼떨떨할 사안인 것 정도로.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셀럽들이 예술에 대한 애정도 갖고 네. 작품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술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특히 예술의 대중화 중에서도 예술을 좀 대중의 눈높이로 낮추는 방향이 있고 대중의 눈높이를 예술의 이제 경지로 올리는 방향이 있는데 네네. 사실 뭐가 옳고 그른 건 없고 둘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자는 이를테면 왜 작품들이 다 미술관에 있어야 돼? 뭐 동네 벽에도 그리고 막 이렇게 거리에도 걸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술이 나가는 방향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 미술 작품이 왜 이 미술관에 이러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됐는지에 대해서 관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보는 그런 방식인데 셀럽들이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후자 쪽 면에서의 어떤 예술의 대중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런던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 민준홍 작가에게 아티스트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현대미술 분야가 미술관, 갤러리, 뭐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으로 그 소비 경로가 다양한 채널로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네. 또한 유명인이 컬렉팅하거나 전시관을 차리는 것도 예술 향유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나 소수의 유명인들이 접하고 구매하는 미술품들이 동시대 현대미술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섣불리 넘겨짚거나 수동적으로 따라서 소비하는 경우는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 갤러리 대표는요. RM이 산 거 주세요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해요. 일종의 예술을 좀 편식하게 된다고 하는 우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종의 예술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고 너무 네. 한쪽으로 취향이 좀 기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SNS에서 유명인들이 어떤 상품을 올릴 때 정말 좋아서 올리는 건지 광고를 네. 하는 건지 구분 안 될 때가 꽤 맞아요. 있어요.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명 셀럽분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작품을 무료로 주고 이 작품을 누가 소장했다. 유명인 누군가가 소장했다.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음. 근데 시장에 좀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가 생긴 적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RM 김남준 씨는 꽤 진지하게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RM은 시각예술에 대한 사랑이 세렌디피티, 우연히 정말 뜻밖의 기회로 생겨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울 근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박물관에 데려다 주셨지만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2018년 투어 중에 호텔방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 다운타운에 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시카고 미술관에 가보기로 했고 그곳에서 쇠라와 모네의 작품에 사로잡혔는데 예술 작품을 볼 때 이제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러움증 같은 그런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를 언급하면서 거의 스탕달 증후군 같았다라고 말했다. 복제품으로만 봤던 작품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며 it was like wow. 그러니까 와 소리만 나올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네.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가 17살 때부터 연습생이었으니 방탄소년단 때문에 학업을 멈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나는 예술을 만났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고 터득이 빠른 RM의 모습에서 유능한 정치인이나 약간은 별나지만 사랑받는 교수의 모습도 상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럼 팬들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따라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요. 네.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가지 말고 네, 네. RM이 왜 예술을 접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는지를 따라하면 근데 그것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취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안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원균 작가의 긍정적인 평가나 네. 우려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느냐.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RM 얘기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네, 정말 생각이 좋은 드네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제가 이제 한국 기사들을 좀 보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에서 정치인이나 교수의 모습도 그려진다는 그 내용이요. 네. 한국 대부분 언론에 뉴욕타임즈는 RM이 정치인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했다, 평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이 기회를 비로소 이거를 좀 정정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아무리 열심히 컬렉팅을 하고 책을 읽는다고 하시더라도 정치인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번역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런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그런 모습도 그려진다, 상상된다. 그러니까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듣는 기자분들 계시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사를 읽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표, 동전, 포켓몬 카드 등의 그런 수집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네. RM 작업실에 걸린 뭐 윤형근, 박수근, 장욱진, 백남준 이런 작품들이 걸려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네. 이게 다 한국의 20세기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RM이 왜 이런 거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 RM은 해외 투어를 하면서 내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가 자신의 수집품을 한국 전쟁, 군사 독재, 그 경제적 혼돈기를 겪은 세대의 그런 한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컬렉팅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RM은 고인이 된 윤영근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마치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작품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어른이 되고 싶게 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가끔 작품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RM은 작품과 작가의 사랑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매력적인데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무엇이든 영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뮤즈가 되기도 하지만 작품이나 이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작고한 작가가 뮤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멋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셀러 컬렉터는 R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그쵸. 작품도 수집하고 미술 활동하는 경우도 네, 많던데요. 맞아요. 그게 네. MZ세대 플렉스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플렉스한다. 본인이 소비하거나 향유하는 걸 드러내 약간 좀 과시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이나 슈퍼카, 명품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비난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만큼 능력 있는 영앤 리치다. 뭐 럭셔리한 라이프가 또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럭셔리하면 또 희소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희소가치는 예술품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할 대상으로 미술 작품도 자주 선택이 되고는 하고요. 네. 특히 그냥 소비가 아니라 여기엔 약간 지적인 이미지도 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빅뱅 멤버들이 한참 아트 컬렉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맞아요. 예. 본인이 직접 뭐 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갖고 있는 작품이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그 프로그램에 태양 씨의 집이 소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미술계에서는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훨씬 더 유명하긴 했습니다. 2016년에는 소더비 경매 특별 경매 큐레이터로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 당시의 내용이 CNN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까지 대서특필 되진 않았지만 네, CNN도 되고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미술에 조예가 깊어요? 그 김한기 작가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분이 그 최승현 씨의 외할아버지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증손자 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술적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머니도 미술 전공자라고 들은 것 같고.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자라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소더비 특별 경매에 탑이 선정했다고 하는 작품이 28점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했고 절친이라고 알려진 코헤이 나와라는 작가부터 바스키아, 앤디 워홀, 키스 헤링 등의 작품이 포함됐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25점이 낙찰되고 그 원래는 130억 정도가 예상 낙찰가였는데 훨씬 웃돈은 193억에 낙찰되었다면서 이제 막 그 기사가 났었죠. 193억요? 네. 지금 RM 이상의 그런 영향력. 어마어마한데요. 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컬렉팅하는 거야. 네. 픽한 거야. 네.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신라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예. 탑이 큐레이션을 했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미어 터졌어요. 예. 막 가서 너도 나도 이제 손을 든 거죠. 이게 경매 행사에 가보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 하기야 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손을 들면은 드는데 나도 너도 나도 들면 괜히 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그런 행사였고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그 아티스트의 예술적 후광을 얻고 싶어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십 년을 작품 활동을 한 사람보다 테크닉 면에서 훌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취미 학생 수준이다 같은 식의 비난을 받기 일쑤였는데요. 네. 요즘은 연예인분들이 굳이 직접 안 하고요. 그 네. 예술적 후광을 컬렉팅을 하면서 좀 얻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당시에 최승현 씨가 활동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알려진 젊은 컬렉터가 없었어서 당시에도 사실은 대중들에게도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막 이제 해외 외신에도 알려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알려드리면 그 소더비 경매가 있었던 날 네. 다른 타 엔터사의 대표님께서 예.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예술경영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링거 맞고 있다.
우리 땡땡 그룹의 누구도 이런 컬렉터로서 이제 이미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러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조언을 구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컬렉터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것이 셀럽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당연히 도움 되죠. 왜 안 네. 되겠어요. 그 친구 봤더니 이렇더라?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네.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예술에도 이런 생각 조예가 있네, 네. 품위가 있네 하면서 좀 이미지가 확 긍정적인.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작품 활동을 직접 하기보다 뭐 이렇게 이제 컬렉팅하는 셀럽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탑씨는 최근 빅뱅 탈퇴했었잖아요. 네. 근데 컬렉터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사실 그 아트 컬렉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컨셉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했지만 네. 시작이 뭐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컬렉팅을 하다 보면 작품 세계에 매료되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뱅의 탑씨도 뭐 원래도 집안에 그런 피가 흐르기도 했었지만 네. 굉장히 이런 아트 컬렉팅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컬렉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네.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사 얘기는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선 RM이 의무 병역을 눈앞에 두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몇 달 전 팟캐스트에 아트바젤의 글로벌 디렉터와 일종의 전시 공간을 열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나중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복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나중 얘기겠지만 1층은 카페 그리고 그 위쪽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고 있다. 특히 예술 산업의 외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부인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멘트로는요. RM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윤형근, 제가 아까 포스팅도 이윤이라고 올린 그 작가가 윤형근 네네. 작가인데요. 예. 윤형근 작가의 삶을 소개하면서 나는 윤형근의 70년대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와 그의 세계, 그의 작품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게 팬이겠죠. 나는 그의 팬입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그러니까 밝혔는데요. 예. 이 멘트가요. 또 이제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또 기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RM이 정말로 예술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저도 RM 따라하고 싶은데 윤영은 작가는 어떤? 윤영근 작가가요. 그 한국 단색화 흐름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이고요. 예. 번트 엄버, 울트라마린, 그러니까 태운 갈색과 군청색인데 갈색은 땅이고 청색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땅과 사람과 그러니까 그 하늘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가인데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요. 미대를 다니다가 시위에 참여해서 제적당하고 뭐 강제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뭐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복역하기도 하고 교사로 일할 때는 부정 입학에 대해서 비리를 따졌다가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작품에는 좀 더 울분이나 숭고함이나 혹은 정의로움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RM의 이미지하고도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많이 빠져든 것 같고요. 예. 사실 당장 이번 주부터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거든요. 다들 많이 부풀어 계실 거예요. 예. 부디 오픈런보다는 작품과 작가의 그 RM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마지막까지 깨알 네.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일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로버트 존슨의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입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저는 이제 굳이 강의를 멋지게 해내기 위해 과도하게